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학 6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다, 또 이론적으로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구분하는 거죠. 변별하는 거죠. 구분, 변별하니까 갑자기 또 병아리 똥구멍이 생각나네요. 병아리 똥구멍 싹 가서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분하는 거, 변별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관계 있다, 수렴, 관계 없다, 변별, 수렴, 변별, 타당도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62번 같죠? 라자러스의 스트레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차 평가는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평가다. 웃기지 마라. 3차 평가는 재평가다. 간단합니다. 3차 평가는 재평가다. 정답 4번 CBT 출제 방법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외울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똑같이 나오니까요. 빨리 감 잡아야 돼요. 감은 가을에만 잡는 게 아닙니다. 빨리 감을 잡아야 합격의 지름길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다면적 인성검사 MMPI죠. 다면적 인성검사는요. 원래 정신병동에서 정신질환자의 여러 가지 병명을 척도로 해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척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나오죠. 경험주의적 접근, 임상 데이터가 경험주의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논리적 제작 방법이 아니라 경험주의적 접근이다. 임상을 통해서 임상의 심리 또는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만든 제작 방법이 MMPI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64번 갑니다. 미첼과 크럼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의 사회학습. 크럼볼츠 유한학과죠. 인간관계는 없다. 교수님 여기 미첼이 나왔네요. 미첼은 누구예요? 미첼 알 거 없어요. 다 나왔는데 뭘 알려고 그래요? 미첼 제 기억 언뜻 옛날에 그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철이와 미첼, 미첼인가요? 하여튼 뭐 비슷한데 여러분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철이와 미첼인가 하여튼 나오는 것 같아요. 옷 쫙 여자분인데 쫙 그렇게 키도 크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기차가 우주를 지나서 어느 뜰을 지나면 이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즐겨봤던 만화 은하철도 999 그때 미칠 나오죠. 여기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65번 갑니다.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표준화된 검사 작업자 중심 PAQ 작업자 중심 표준화 가장 오래되었다. 이 문구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PAQ와 관계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작업자 나왔네요. 찌찌뽕 끝. 쉽습니다. 66번 갑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100%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할 수 있어. 합격 찌찌뽕. 자기 효능감 뿜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자기 효능감 반두라. 교수님 저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할 것 같아요.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뿜뿜. 해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엄한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관두라의 자기 효능감 빵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직공모 제자 여러분들, 김덕희 제자 여러분들은 뭐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뿜뿜이시겠죠. 67번 갑니다. 다음 중 표준 점수 나오네요. 표준 점수는 기본 표준값이죠. 그래서 표준 점수, 정규 분포라는 그 자체가 표준 데이터입니다.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하죠? 표준 편차죠. 그래서 표준 점수, 지점수, 음수값을 뜨죠. 이걸 양수값으로 만드는 스탠다드 점수, T점수다. T점수는 10 곱하기 지점수 플러스 50이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딱 떨어지죠? T점수의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다. 라고 한 곡씩 팍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숫자 나오면 정말 아무리 쉽게 설명드려도 모르겠어요. 그냥 3번 외우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68번 갑니다. 개인의 적성과 흥미, 적성, 능력이죠. 적성 뭐예요? 능력도 없고 흥미도 없고 성격도 안 맞고
뭐 이런 거 뭐 그럼 직장 어떻게 다녀? 다른 직장 바꿔야죠. 직업 전환. 쉽죠? 69번 갑니다. 다음적 직업 상담에 사용된 질적 측정 도구. 질적 측정 도구라는 것은요. 반대가 양적 측정 도구입니다. 양적 측정 도구라는 것은 양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점수화 시킬 수 있다.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척도로 갑니다. 척도. 척도면 M입니다. 척도. 척도는 점수화 시킬 수 있으니까 양적이죠. 아주 쉽죠? 그렇습니다. 70번 갑니다. 로의 욕구 이론. 로의 욕구 이론은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흥미 검사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나 사회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흥미 발달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강조한 게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흥미 검사죠. 욕구, 흥미, 찌찌뽕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1번 가보시죠. 여기서 잠깐 옛날에는 이런 것들로도 응용 문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CBT 출제 방식은 응용 문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응용 문제가 안 만들어요. 출제자가 귀찮으니까. 다만 많은 양의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죠. 운전면허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완전 게토레이 성격 고쳐됩니다. CBT 출제 방법으로 나왔다는 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응용 문제 앞으로 없다. 이걸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가을만 감을 잡는 게 아니라 빨리 감을 잡으셔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어보죠. 파이널도 풀어보죠. 또 매일매일 우리 직공모 카페에다가 또 문제 올려드리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5분 동안 우리 카페 오셔서 꼭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안 나왔던 문제들도 제가 15분 기초에 그래서 문제를 꼭 올려드리니까요. 매일매일 방문하셔서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분들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왜냐면 말이죠.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71번 갑니다. 문학 난이도. 이번에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어. 이건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학 난이도 지수가 있어요. 지수라는 것은요. 0에서 1 값이면 이게 지수가 높은 거예요. 높다는 것은 1대1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난이도 개수값 이걸 문학 난이도 지수라고 하죠. 개수값이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다. 아니다. 똑같은 문제, 쉬운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틀립니다. 난이도가 어려우면 당연히 어렵지. 이게 아니에요. 난이도 지수가 높다는 것은 쉬운 문제로 출제했다. 다 맞췄다. 그런 내용입니다. 72번 가보시고요. 다음은 검사의 신뢰도는 뭐예요? 갔냐 안 갔냐,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적 합치도 개수의 크기를 결정짓는 원인은 두 검사 시행 간의 시간 간격이죠. 똑같은 A라는 검사 시간 간격을 두고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을 두면 성숙 요인 효과가 발생하고 또 연습 효과가 발생하고 또 시험을 계속 연달아서 내면요. 연습 효과, 기억 효과, 성숙 효과를 반한 민감성 효과로 가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검사, 재검사죠. 그래서 시행 간의 시간 간격에 따른 문제도는 내적 합치도 개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사, 재검사의 문제점이다 라고 보고요. 73번 갑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직무 스트레스 내가 많이 받아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어찌라고? 내 일이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장난입니다. 이 말장난을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단순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합격하는 게 우리 직공모 카페의 목표입니다. 표준 편차 앞에 설명드렸죠?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하죠.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만든 검사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표준 점수라고 하죠. 일명 지점수라고 하죠. 그래서 딱 나왔죠. 평균치에서 각 수치들이 평균적으로 이탈된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한다. 75번 갑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또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맨 위에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걸 알도 풀어하는 사람이 알이나 덮지. 알만 덮으니까 너무 재미없어. 알 덮습니다. 나도 알만 덮지 말고 뭘 만들어야지.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이건 존재죠, 존재. 존재. 소속과 애정, 이건 관계에 있죠. 존재, 관계. 자아, 여기는 겹칩니다. 자아 존중과 자아 실현. 자아 실현 단계는 뭐라 그래요? 성장 단계죠. 내가 성장했어. 자아 실현했어. 그래서 성장 단계, 존재, 관계, 성장을 만든 게 ERG 이론이다. 그래서 존재, 관계, 성장 이론이라고도 하고 영어의 약자를 써서 ERG 이론이다. 그래서 메실로우, 알만 덮다가 존재, 관계, 성장으로 만들었다. 이 성장 이론은 뭐예요? 자아 실현이다. 라고 보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실로의 욕구 이론에서의 자아 실현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장 이론이다. 이런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76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실제로 무엇을 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잰다고 말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 아주 표현도 지랄 맞아요. 이건 뭐예요? 어떤 검사하냐? 이것만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직업상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상담사만 안 봐요. 기사시험. 정기 직업상담사 기사예요. 옆에는 건축기사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건축기사 시험지 딱 보면 이거 우리 시험 문제 아니지라고 눈을 봐서 알 거 아니에요. 건축기사 또 시험 문제 바라보고 또 김덕기 맨날 저만 믿으려더니 시험 문제 똑같은 거 한 개도 안 나왔네. 그리고 계속 풀고 있어요. 사자성 알죠? 개자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이거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 아닙니다. 라고 눈으로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눈으로 보고 우리 시험지네요.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지네요. 직업상담사 시험지가 맞아요. 라고 타당한지 안 나지 않은 거. 뭘로? 눈으로. 안면 타당도다라고 보고요. 77번 갑니다. 다음은 어떤 기준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쭉 보다가 포인트 잡죠. 정해진 범주가 나왔네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스탠데스가 아니라 스탠9 접수 표준 등급이다. 라고 보고요. 78번 갑니다. 다음에 내용을 주장한 학자. 쭉쭉 읽어보다가 어디서 찌찌뽕을 찾을까요? 복잡한 환경적 요인,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유한학과 크럼벌츠. 딱 나왔죠. 사회학습이론, 환경적 요인, 사회학습이론, 크럼벌츠. 9번 갑니다. 진로성 숙도 검사 CMI, CMI의 태도 척도와 얘가 바르게 착져진 건 바르게 착져진 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글을 내면 답을 먼저 체크해야겠죠. 결정 얼마큼 결정을 쉽게 하냐, 아니면 심사숙고하게 하냐, 아니면 얼마큼 자주 바꾸냐, 왔다리 갔다리 자주 바꾸냐, 이런 결정성의 문제다. 답 1번이다 나오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CPT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투지식 공부 방법들이 옛날 방법들,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그렇고 얘는 얘에 해당되고 이건 왜 그렇고 얘는 왜 그렇고 지네처럼 분석하다가 1시간 동안 공부하고 잠만 자면 또 까먹고 밥 먹으면 까먹고 자고 나면 까먹고 투지식 공부, 지네식 공부, 지네 분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공부 하지 마세요. 위약 효과는 있겠죠. 나 공부 많이 했어. 이거 위약 효과예요. 쓸데없는 질이에요. 헛발질, 코로나 시기. 교수님 이것도 나오지 않나요? 나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이건 성향이죠. 이건 또 그때 기출에 나올 때 그때 풀면 돼요. 뭐하러 여기서 자꾸 헛발질해요. 얘만 보면 됩니다. 80번 갑니다. 표준화 검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체계적 오차와 무선적 오차는요, 자연 발생적 오차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필연이지만 이런 오차는 우연적 오차, 자연적 오차가 발생하겠죠. 자연 현상이니까요. 오차가 없다. 웃기지 마라. 있다. 라고 보고요. 81번 가보시죠. 카텔 주장한 결정체적 지능이다. 카텔이라고도 하고 커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타고난 지능은 타고났다라고 보고요. 결정체적 요인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지능은 변한다. 개인의 문화적, 환경적, 경험적
환경에 따라서 또 계속 발전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 방법을 알고, 첫째 공부 방법이 중요해요.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옳은 것을 물어보면 이게 왜 옳지 않은지, 이게 왜 옳지 않은지, 이런 거 분석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오,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또 답이 맞춰져 가고 답이 눈으로 보이고 오, 공부 재밌네? 이러면서 뇌에 있는 진영이 시냅스, 시내류가 팍팍 도는 느낌이 들 겁니다. 두뇌가 좋아지죠. 직공목고사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면 1년까지 갈 것도 없겠지만 3개월 공부하면 뭐 3개월? 한 달만 공부하면 합격이니까요. 그래서 한 달 합격만 하면요. 뇌 IQ가 기본 한 30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IQ가 100이다. 1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82번 갑니다. 교과과정 나오면 뭐예요? 교과과정 어디 가서 교과과정을 만들어요? 워크숍 가서 워크숍 대입헌법이다. 그래서 교과과정만 나오면 대입헌법 나머지 볼 거 없고요. 83번 갑니다. 기준은 검사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된 자료이다. 집단에 해당하죠. 집단에서 비교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학년 점수는 필요 없다. 단순 암기가 좋아요. 편차익기는 비교할 수 있죠. 등급은 등급별로 비교할 수 있어. 100분위 점수는 100점 기준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학년 점수는 그냥 점수다라고 보고요. 84번 갑니다. 진로 이론 나왔네요. 정답 체크하고요. A, B 옳은 것이니까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겠어요. 답만 외우세요. A, B고요. 조금 더 가면 학습 경험을 형성. 학습 경험 어디에서? 사회 속에서 진로 행동을 단계적으로 연결. 어디 속에서? 대가리 속에서. 그래서 진로 발달 선택, 진로 나오면 사회 인지 이론이다. 인지적 정보 처리가 아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는 컴퓨터가 의사 결정하는 것처럼 의사 결정을 강조한 이론이고요. 가치 중심적 이론. 가치를 중요시해요. 흥미는 관계가 없다. CD는 아니다. 85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리검사는 비교하는 겁니다. A 점수와 B 점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 뭐예요? 비교, 기준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준거 참조 검사가 아니다. 대부분 IQ 검사, IQ 100과 90을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준거가 아니라 규준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86번 갑니다. 내담자의 직무 능력을 언어 능력과 동작, 언어성 검사과 동작성 검사, 언어성 검사, 기술 어선 20, 기본 지식, 뭐 숫자 외우기 같은 언어성 검사와 빠짜토모바, 빠진 거 찾기, 차려 맞추기 같은 동작성 검사, 웩실러 지능 검사다라고 보고요. 영어로 WAIS로 표현합니다. 87번 갑니다. 심리검사 나왔네요. 풀어봤죠? 뭐 응용해서 풀 수 있어요. 옳은 것은요. 문학 난이도 지수는 0에서 1이다. 아, 지수가 높은 게 똑같은 문제죠. 쉬운 문제죠. 그래서 1은 모든 피검자가 답을 다 맞췄다. 1대1 쉬운 문항을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와 조금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맥락입니다. 89번 갑니다. 점수 유형 중 그 의미가 모든 사람의 단순하고 개인의 상대적 위치. 100점 만점에서 몇 점? 100분위 점수죠. 그래서 100분위 점수, 100분위 85, 95 나오지 않습니까? 89번 갑니다. 직업서도 검사의 설명. 직업서도 검사 S형과 L형이 있다. S형 흥미검사, L형은 성격검사, 생활서 검사, 흥미검사, 성생활, 흥미 기억날 겁니다. 틀린 것이니까요. 지능검사는 없다. 아주 쉽습니다. 공부가 되게 재밌어요. 90번 갑니다. 어떤 직업 적성 검사, 신뢰도는 뭐예요? 같냐, 안 같냐.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1.0이 뭐요? 어찌라고? 얘는 같냐, 안 같냐. 얘는 맞냐, 안 맞냐인데 1.0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건 허수예요. 장난질이에요. 허수, 장난질이에요. 근데 또 1.0에 뭔가 의미가 있겠지? 아까 막 1.0 또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1.0 허수, 장난질이다. 그냥 알 수 없다. 왜? 신뢰도와 타당도는 의미가 다르니까. 정답 알 수 없다. 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번 가시죠.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만 하고 서울 근무를 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는다. 회피하자니 걱정이고 접근하자니 걱정이고 접근 회피 갈등이죠. 딱 나왔습니다. 92번 가죠. 검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본 틀을 잡는 거죠. 기본 틀을 잡는 걸 전문 용어로 표준화라고
합니다. 93번 겁니다. 직업 상담사가 자격시험용 출제된 문항 가운데 대학 수학 능력 측정 문제는 섞었다. 미친 거죠. 직업 상담사 자격시험에 대학 수능 검사가 무슨 뭐 인수분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뭐 탄젠트 넣으면 코 깨집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거죠.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죠.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도죠. 94번 갑니다. 다음은 어떤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요? 직업포부 발달 이론, 크럼볼츠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한계와 절충이죠. 한계와 절충을 다른 말로 제한과 타협이라고 합니다. 힘센 산의 고트프레드슨이 만든 직업포부 발달 이론. 그래서 직업포부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 또 내가 내 능력이 있냐, 또 내 흥미가 있냐, 내가 또 나에게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제한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한계 절충에 따라서 수정한다. 크럼볼츠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 한계와 절충, 직업포부 발달 이론, 찌찌봉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95번 가보시죠. 검사 점수의 표준 오차. 그래서 우리 표준 오차 나오면 용어가 어려워요. 표준 오차 나오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 갤럽 조사. 갤럽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상관이 있다면 어렸을 때 시럽을, 저도 뭐 시럽으로 감기약 먹는 거 별로 싫어했습니다. 뭐 아무 관계 없지만 그냥 이해 포인트, 그냥 제가 아는 게 갤럽 조사가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갤럽 조사 뭐 나왔다. 근데 삐까삐까예요. 오차 범위가. 그래서 갤럽 조사의 오차 범위는 뭐 3%입니다. 나오죠. 3% 오차 범위 벗어났으면 당선 확정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는 누가 당락될지 몰라요. 엎치락 뒤치락 누가 이길지 모르죠.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뭐 게임이 끝난 거지만, 그래서 오차 범위는 엎치락 뒤치락 서로 속성이 같다. 도찐 개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안에는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당연히 무시해도 되겠죠. 왜? 결정사항이 아니니까요. 엎치락 덧치락 뭐 도찐 개찐이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도낀 개낀이 표준말입니다. 도낀 개낀. 근데 우리가 쓸 때는 그냥 도찐 개찐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도낀 개낀이다. 도낀 개낀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찌 보면 무시하면 안 되지. 표준 오차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거 무시해도 된다. 왜? 도낀 개낀이라 라고 여러분들 인지 속에 쏙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제 목소리가 음성 지원돼야 됩니다. 무시해도 된다. 도낀 개낀 정답 3번 재밌네. 이렇게 합격이 되고 합격 수기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용어로 합격 수기를 올려주시면 또 여러분의 후배들이 또 우와 저렇게 공부해서 합격하는구나. 아름다운 직공모 카페 합격 패스 아주 좋아요. 9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나왔네요. 이거 항상 그렇죠. 똑같다. 1대 1이다. 똑같다. 그거 뭐요? 1이죠. 1. 그래서 동일한 검사, 동일하다. 1대 1 동일. 1대 1 동일 1이다. 라고 97번 갑니다. 편차지능 지수 나옵니다. 편차지능 지수가 있는데요. 정신연령과 신체연령의 비율, 정신연령, 신체연령을 비율로 따지는 건 비율 지능 척도입니다. 편차지능 지수, IQ 지능 지수를 내는 게 아니라 정신연령과 신체연령을 비율은 비율, 정신의 비율, 신체의 비율, 그렇죠? 비율 지능 척도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는데 보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격 고치십시오. 이런 거 다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와요. 98번 갑니다. 동일한 채점자는 채점자의 주관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의미 2차에서 채점자가 4명이기 때문에 주관적 채점 방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답안지 잘 다 써라.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 부분 점수의 오류를 이용해서
중앙 집중형 경향 부분 점수를 이용해라. 관용의 오류 한 문제도 빼놓지 말고 그냥 소설 인문학적으로 다 쓰자. 후학력과 글씨 이쁘게 쓰자. 아주 깔끔하게 쓰자. 합격에 유리하다. 혼착성 효과는요. 문제 속에서의 뭐 오류, 잡다한 문제, 불순물의 문제를 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랑 관계없습니다.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요. 99번 갑니다. 인지정보 처리, 인지적 정보 처리, 대가리가 정보 처리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하라. 의분통가집 기억나죠? 의분, 통토로동통, 의분통, 가집. 뭐 기본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100번 갑니다. A군의 지능점수가 원점수. 이거 복잡하죠? 복잡하고 계산 문제 싫은 사람은 그냥 60 앞면 타당도로 외우세요. 똑같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2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좀 웬만큼 외워둬야 됩니다. 지점수, 표준점수죠. 지점수는 뭐예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그럼 표준 편차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10이네요. 그대로 써 있으니까요. 10분의 원점수는 110이죠. 110 빼기 평균은 뭐예요? 빼기죠. 빼기네요. 그러면 10분의 10이니까 1이 되겠죠. T점수 1. 이걸 이제 백분율 T점수로 환산해야겠죠. T점수는 10 곱하기 T점수 플러스 50이니까 T점수가 1이니까 10점 더하기 50은 60점이다. 아주 쉽습니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웬만큼 이렇게 이 내용이 파악되면요. 이런 숫자들이 예쁘게 나비처럼 훨훨 춤을 춥니다. 춤 안 춰요. 숫자 보면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냥 60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안면 타당도로 공부해도 됩니다. 101번 갑니다. 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 이론의 특성 요인 나왔네요. 클라인 몰라야 돼요. 와이너 몰라도 돼요. 거리가 먼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개인의 직업 선호는 부모의 양육 환경, 부모가 어떤 흥미가 있는지, 어떤 흥미로 키웠는지 양육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 부모가 골프에 흥미 있다? 골프. 가장 대표적인 게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축구 선수죠. 아버지의 축구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손흥민도 어렸을 때부터 흥미가 발달돼서 그 축구가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어져서 부모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아주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됐다. 로의 욕구 이론이죠. 특성 이론이 아니라 로의 욕구 이론이다. 102번 갑니다. 다음 중 반분 신뢰도 반분 나눈 겁니다. 반분 나눴다는 건 뭐예요? 전후반분법, 기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눌 수 있는 건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양분법은 아니다. 전후 앞뒤로 나누는 거. 전후 반분법, 전후 절반법 똑같습니다. 기후 홀짝, 짝진 임의비. 그래서 짝진 유형을 배치하는 거 양쪽으로요. 양분법은 아니다라고 103번 갑니다. 조직 갑자기 살아남은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은 안 잘렸어요. 근데 또 언제 잘릴지 몰라요. 겁나겠죠. 겁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졸라 열심히 또 일하겠죠. 안 잘리려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불이 감소한다. 왜 잘릴까 봐. 104번 갑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대처 방법 중 하나 이소부가 나왔네요. 여우와 심포도 나왔죠. 교수님 이거 상담학에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상담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심리 상담학이라고 하고 그냥 사실 경계는 별로 없습니다. 105번 갑니다.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업자. 이건 진짜 열받는 문제예요. 인사고과. 뭐 직장을 다니야 인사고과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직장 실업자인데 무슨 인사고과 얘기하고 있어요. 열받게. 그래서 거리가 멀죠. 실업자와 인사고과는 거리가 멀다. 106번 갑니다.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적 이론, 성격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성격적 측면, 민영리지, 환경적 측면, 윤군 반적, 성격적 민영리지가 아닌 것, 친화성은 아니다. 107번 갑니다. 직무 분석 결과 조직을 진단하려고, 우리 조직이 얼마큼 등급이 있나, 조직 진단하려고 직무 분석 결과 하지 않습니다. 108번 갑니다. 진로 발달의 직업 정체감의 형성, 직업 정체감 나왔네요. 직업 정체감,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입니다. 직업 정체감 나오면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이다. 타인으로 안 해요. 타이드만입니다. 109번 기초 동계치 명명 척도의 측정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고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중앙값. 중앙값은 1, 1, 2, 2, 2, 3, 3 뭐 하면 숫자를 늘어 빼야 돼요. 숫자 계산하려니까 뭐예요? 서열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단순 계산하세요. 단순 계산하시면요. 여기서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서열 척도 이상 나오면 그냥 중앙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10번 갑니다. 직무만석 요인, 허즈버그의 이 요인이죠. 그래서 동기 요인과 위생 이론이 있다. 동기 그 자체, 으쌰으쌰 이건 뭐예요? 직무 만족입니다. 만족과 관련있는 건 동기 이론. 불만족, 환경적 요인, 직무 불만족 요인은 환경적 위생 요인이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환경이, 직무 만족은 동기 이론, 위생 이론은 직무 불만족, 환경 불만족에 관계된 거다. 111번 갑니다. 최대 수행 검사 중 적성 검사, 적성 능력이죠. 성취 검사, 적성 검사와 성취 검사를 구분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검사 목적입니다. 그래서 검사 실시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이다. 112번 갑니다. 일반 적성 검사 GATB죠. 적성 능력입니다. 능력 적성 찌찌뽕. 그래서 적성 검사 적성 분야 찌찌뽕 게임 끝. 113번 갑니다. 다운사이징 수평 조직입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평생교육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 아니라 직장은 계속 순환되고 또 이동할 수 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다. 유연성, 이동성 이런 걸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된 거, 고정된 거, 엄격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유연적, 평생 이걸 다운사이징이라고 한다. 114번 갑니다. 검사 점수에 오차를 발생하는 수검자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행 능력. 수행 능력은 실력입니다. 실력과 오차 발생 변수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포인트 딱 잡고요. 115번 갑니다. 투사법 성격, 투사권,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성격 검사가 아닌 것은 MBTI, MMPI, MBTI는 정상적인 성격 검사,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마이어스 브리크스가 만든 성격 검사 MBTI. 또 정신병 중에서 정신병의 척도 또는 병명들을 알아보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 값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MMPI. 그래서 정상적도 MBTI, 이상적도 MMPI 성격 검사를 알아보는 겁니다. 116번 가보시죠. 표준 편차가 가장 적은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표준 편차는 간격이에요. 간격. 간격이 작은 거. 여기죠. 2 차이죠. 2. 여기도 1. 2. 찹잖아요. 여기는 4. 여기는 이제 막 화투 칠 때 갑자기 이게 중독자는 이게 제가 중독비가 있나 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주식 중독하네요. 주식 중독자는 전두엽이 타인보다 발달되어 있대요. 이건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유전적인 것 같아요. 이건요. 여러분들 개그맨들 보면요. 개그맨들이 아주 전두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충동적이고 개그 본능이 있고요. 이런 욕구가 강하고요. 도파민이 많아요. 웃음도 많고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가장 도박 중독이 많아요. 그래서 불법 도박으로 이렇게 깜빵 갔다 오는 사람 개그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중독의 이 전두엽에 인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화투 칠 때 막 이게 나요. 화투 섰다 할 때 쭉쭉팔 짚고 뭐 몇 땡 뭐 2, 3, 5 짚고 몇 땡 2, 3, 5, 50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우쩍하면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쭉쭉발 짚고 5땡 뭐 삼바꿔 짚고 뭐 인고 끝 이런 거 나는 순간 중독자 노숙을 하게 돼서 고생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하여튼 숫자 간격이 작다라고 하면 117번 갑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슈퍼의 가장 적합한 성탐학 유세라고 해서 개인의 자아 개념에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래서 성장기, 화능능, 잠정기, 우리
성탐 있죠. 탐색기, 잠정기. 그래서 잠정적이고 또 전환하고 시행하고 이런 자기 개념, 자기의 이미지에 따라서 진로 발달이 선택되더라. 직업을 선택한다. 그래서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다. 118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수는 검사 문항을 분리하기 위한, 여기서 게임이 끝나야 돼요. 검사 문항을 분리했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문제가 동질하다. 그래서 동질 나오면 답입니다. 동질성 개수, 동질하다. 그러니까 문항을 분리할 수 있죠. 게임 끝. 나머지 보면 안 됩니다. 쉽지요. 115 갑니다. 직무분석 용도를, 직무분석하는 거, 직무분석 용도는 목적이에요. 왜 하냐 이거예요, 직무분석.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 다 답이네. 모두 정답이다. 똑같이 나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0번 가보시죠. 심리검사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는 검사의 실시 방법이에요. 방법. 기준 참조 검사. 기준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준거 참조 검사. 그래서 준거를 통해 비교하는 거예요. 준거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준거.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죠. 이건 준거 참조 검사. 기준 참조 검사. 그래서 IQ 검사, 집단 비교, 기준 참조 검사죠. 이런 거는 검사 목적이죠. 목적. 실시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보고요. 요건 메모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시험에 실기 때 지금 외워두세요. 이 세 가지는 검사의 실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2차에 심리검사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 검사의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 개지속. 답이 뭐예요? 실시 방법은 개지속이다. 그래서 개인검사, 집단검사, 지필검사, 수행검사. 지필검사는 뭐 필기시험이고 수행검사는 실기시험이고요.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속도 검사는 시간 내하는 거, 역량 검사 시간이 없는 거. 그래서 요거는 실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외워두세요. 지금 외워두시면 2차 때 공부할 때 쉽습니다. 실기 때 아주 많이 틀리는 답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또 느닷없이 나오면 외우기는 쉽지만 6점짜리입니다. 포인트 잘 못 잡거든요. 지금 개지속, 개인검사, 집단검사, 개지속, 지필검사, 수행검사, 속도, 역량, 실시 방법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자, 개지속을 마무리로 해서 파이널 직업 심리학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저는 직업 정보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